조금 약간 깊이를 살짝 들어가면 빔에는 이제 수준이 있어요. 작성해야 되는 수준을 얘기할 때 그 미국의 이제 AI라는 데 기관에서 그 모델 수준을 정의를 했어. LOD 100, 200, 300, 400, 500. 보통 이제 우리 프레스티 진행할 때도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거 영어로 대충 써 있긴 하지만 내가 대충 이제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대충 개념상 얘기해주면 LOD 100은 컨셉 단계야. 그냥 컨셉 단계라서 여기에 이제 이미지로 보면은 그냥 매스 형태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면적 정도 확인하고 볼륨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를 보통 LOD 100 정도라고 얘기를 해. 뭐 설계적으로 보면 규모 검토 정도로 보면 돼. 어느 정도의 규모의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정도. 근데 LOD 200은 설계 단계로 보면 기본 설계 단계에 거의 가깝거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우리 아파트 모델링 하는 게 마감 빼고 바닥, 벽, 문, 창 이렇게 요소들은 다 넣었잖아. 그런 정도가 그냥 LOD 200이야. 그래서 우리는 거의 LOD 200에 가까워. 근데 마감을 붙이면 LOD 250이라고 볼 수가 있어. 지금 상태로 보면. 근데 LOD 300은 CC 설계에 가까워. 설계 중에 CC 설계. 그래서 정확한 벽체 스펙이라든가 벽체 두께, 스펙, 뭐 정확한 사이즈,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와. 도면도 만들어내야 되고 하는 것들도 있어서 보통 설계 단계에 따른 보통 300이라고 보통 많이 불러. 근데 요즘에 갑자기 뭐 350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보통 300이 설계 단계까지라고 보면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일 경우에는 해외는 좀 달라. 그리고 LOD 400은 얘는 여기 철근 모델이 있듯이 보면은 그 얘는 시공 단계 때 샵 모델이라고 보면 돼. 샵은 이제 실제 제작을 위한 도면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정확한 도면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상을 자르는데 책상을 정확하게 1200에서 자른다. 두께는 얼마다. 여기 피스는 어디 어느 위치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런 것처럼 정말 정밀하게 그리는 것들을 제작을 위해서 하는 도면을 LOD 400 정도를 그 수준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요거는 LOD 400 같은 경우는 시공 단계 때 많이 해. 그 현장 샵에서 많이 쓰이는 수준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LOD 500은 400과 500은 디테일 수준은 별 차이 없어. 오히려 400 정도 안 가는 경우도 있어. 500은. 뭐냐면은 유지관리 시공이 다 끝나고 나서 거기 안에 결정되어 있는 스펙들 있잖아. 뭐 사이즈, 어느 회사 제품, 어느 유효기간 뭐 등등등 그런 유지관리에 관련된 제품에 대한 정보까지 담는 게 거의 정보로만 업데이트 되는 게 LOD 500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뭐 예시 이미지가 있는데 LOD 100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메스 정도가 돼 있고 LOD 200 같은 경우는 이 정도, 300은 뭐 이 정도, 400은 이 정도, 500은 별 차이가 없지 뭐. 그래서 뭐 이런 이미지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국제 기준에서 LOD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나라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각각 기관에서 디테일 수준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해. 뭐 BL이라는 표현도 쓰고 BIL, BL 뭐 그런 식으로 조금 각 기관마다 좀 다르게 표현을 쓰는데 기본 큰 개념은 여기에서 이거랑 별 차이 없어. 그리고 이제 빔 사례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할 건데 이것도 이제 좀 오래된 거긴 한데 국내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이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어디 있는 건 알지?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요게 그 빔으로 했으면서 비정형에서 제일 난이도 했던 것 중에 국내에서 제일 손꼽히는 사례 중에 하나야. 그리고 이게 빔이 아니었으면 시공을 못했을 거라는 건물 중에 하나이고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발표자를 찾아보면 뭐 내용들이 더 있긴 한데 여기 있는 판넬들이 있어. 이제 그 외장에 판넬로 다 만들어서 붙여놨는데 그 판넬이 박스 보통 우리 커튼 판넬 같은 거라고 봐도 되는데 이제 곡면이거든. 곡면인데 곡면이 한쪽으로만 꼽은 걸 원웨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한 번 더 꺾으면 투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곡선 면이 두 가지가 있으면 투웨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투웨이야. 근데 이 투웨이 곡선을 만드는 게 정말 힘들어. 근데 이 투웨이 곡선이 얘는
똑같은 게 한 개도 없어. 다 달라. 다 달라. 여기 되면은 전체를 이제 굽으로 틀어놓고 거의 까투 설계처럼 다 잘라냈거든? 근데 이게 어떤 규칙이 있는 곡선이 아니다 보니까 다 잘랐을 때 다 형태가 다 다른 거야. 근데 저 2A 일반 1A 같은 경우는 롤러라는 걸로 해서 판을 구부리면 되거든? 근데 2A는 그게 안 돼. 한번 구부리고 이쪽으로 또 못 굽히잖아. 그래서 얘는 그 설계하셨던 분이 한 유럽 쪽에 모 업체를 하나 소개시켜줬어. 제조하는 업체를 소개시켜줬는데 거기서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판넬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망치로 두들겨서 만든다. 근데 그거를 이 시공할 수 있게 다 만드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리냐. 돈은 둘째 치고 10년인가 20년 얘기하더라고. 되게 오래 걸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국내의 업체가 매장 업체가 저거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어. 근데 그 기계가 없는 게 아니라 어디 있던 거냐면은 자동차 만드는 기계, 자동차 프레스하는 기계가 있거든. 걔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봉이 있어. 봉이 위에랑 아래랑 이렇게 누르면 사이에 이렇게 눌리잖아. 근데 이 봉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거야. 판으로 완전히 깔려 있는 거지. 위에도 깔려 있고. 그러면은 각각 봉마다 좌표값이 다 달라. 그 위에랑 아래랑 똑같겠지. 나중에 이제 자료가 또 있는데 보면은 그거를 이제 그 안에다 놓고 누르는 거야. 누르면서 그거를 이제 곡선을 만들어내는 거가 있고 여기 이 기술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얘를 커팅을 해야 되거든. 각에 맞춰서. 근데 커팅을 할 때 레이저 커팅이 보통은 위에서 밑으로 수직으로 커팅을 하잖아. 우리 칼질할 때도 위에서 커팅하잖아. 근데 얘가 평면이면 상관없는데 곡선이잖아. 그럼 곡선인 상태에서 커팅을 하면 얘가 날카롭게 커팅이 되거든. 그러면 안 돼. 원래 판의 방향에 직각으로 커팅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커팅을 뭘로 했냐면은 걔도 없어가지고 자동차에서 쓰이고 있는 로봇팔로 커팅을 했어. 곡면을 다 계산해가지고 곡면의 직각면에다가 로봇팔이 딱 가서 그 상태로 커팅을 하는 그 두 가지 기술로 해서 이 건물을 시공하는데 완성했고 또 하나가 얘는 설계 단계 때 빔을 못했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 설계사무소에. 뭐 언제 했느냐? 시공 단계 때 샵 모델 할 때 시공사에서 빔 모델을 했어. 그리고 흔히 우리 설계사 쓰지 않는 디지털 프로젝트라는 그 까티아 쪽 항공기 만드는 캐드 프로그램이 있어. 그거 가지고 저거는 모델링 했어. 실무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 이미. 근데 이게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비효율적이라고 봐, 개인적으로는. 건물이라는 걸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작품을 만들다고 했을 때는 사실 잘 모르겠어. 어떤 컨셉을 가지고 그걸 작품을 만들 때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건물이라는 요소로 봤을 때, 효율적이런 거로 봤을 때는 좀 다른 부분이더라고. 이것도 뭐 비정형인데, 이제 아마 이게 인천 어디더라? 인천 엑스포 기념관에 있고, 얘도 이제 아까처럼 비정형적인 거다 보니까 카테라는 프로그램으로 좀 했던 부분이 있고, 요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얘는 안타깝게도 지어지지는 않았어. 한갈 노드섬 있거든? 노드섬 알아? 한강 다리 중에 한남대교 맞나? 거기 중간에 섬이 하나 있어, 이렇게. 강 사이에. 거기를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겠다고 지금 다시 서울시장 되신 분이 전에 잘리기 전에 계획을 해가지고 하신 거거든? 근데 요거 지붕이 얘도 비정형이야. 그래서 얘도 까티아로 설계를 했는데 얘는 설계 단계 때 모델링을 했어. 그리고 더 재미난 거는 아까 동대문 밑장으로 할 때는 판넬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 얘는 판넬을 몇 가지더라? 8가지인가? 가지고 조합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 그러니까 설계 단계 때 효율적인 부분으로 다 풀어냈어. 효과적으로. 그래서 판넬을 8개 타입만 생산을 하면 개수는 있겠지. 생산하면 이 모양을 만드는 거야.
설계 단계 때 이거를 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기술적으로 다 풀어놔야 시공 단계 때 엄청나게 편해지는데, 안타깝게도 조세원 시장 잘리면서 이 프로젝트가 무산됐어.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는 짓고 있었으니까 걔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끝까지 간 거고, 얘는 짓기 전이라 프로젝트가 종료해버렸고.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두 가지를 많이 표현하는데, 얘는 설계 단계 때 효율적으로 많이 풀어놨다는 게 아쉽게 안 지어진 게 있고, 얘도 그렇고 바로 전에 것도 그렇고 다 형태가 다 비정형으로 돼 있어서, 설계도 그렇고 설계 단계 때 솔직히 그 세 가지 전부 다 설계 단계 때 못했어. 다 시공 단계 때 빔을 해결하는 거가 됐지. 이거는 뭐 그냥 해외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지침이라든가 기준들이 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하는 거고, 말로는 비용도 줄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비용에 대한 얘기도 있거든. 그러니까 비용했을 때 뭐가 효과적이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정형에 따랑 뭐 아닌 거랑 또 있긴 하지만, 뭐 공사비가 얼마나 절감했다, 공기가 얼마만큼 절감했다, 친환경 건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안타깝게도 제조 분야가 아니라 건축물이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물은 유일하게 하나씩만 짓거든. 근데 비교군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비교군이 없어서 얘가 얼마가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거를 같이 해서 얘는 빔 안 쓰고 얘는 빔 썼을 때 그 비교군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비교군이 없어서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써서 그래. 그냥 가정치야, 그냥 가정치. 근데 이게 또 실무자 경력이 많거나 노하우 있는 사람하고 노하우가 없는 초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초급자하고 했을 때 또 효율이 다르잖아, 사실은. 근데 단 빔을 했을 때는 그런 경력치보다는 어떤 통일화되는 툴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이 좀 효율적인 건 있어. 사람의 능력치가 이제 배제가 돼버리는 거지, 사실은. 이건 해외 뭐 빔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것도 좀 오래된 거라 그냥 쭉 넘어가면 되고. 국내에 빔 하는 사례가 되게 많아. 근데 이게 초창기에 했던 것들인데, 딱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는 그냥 CG 컷이고, CG 그냥 맥스나 그런 걸로 해서 렌더링 한 다음에 포토샵에서 나무 열심히 싣고 한 그 일반 포토샵인 거야. 그리고 밑에 거는 실제 레빗에서 뽑은 이미지야. 그냥 약간 느낌이 다르지. 그냥 요건 내가 한 거고, 하여튼 요거는 좀 달라. 뭐 이런 느낌들. 요것도 전부 다 CG 컷이네. 빔으로 뽑은 게 없다. 얘도 다 CG 컷이고, 얘는 나비서, 얘도 레빗에서 뽑은 거네. 레빗에서 뽑은 이미지. 좀 다르지. 근데 내가 이제 이런 때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것들이 딱 보는 거야. 이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느낌과 봤을 때 당연히 이런 느낌이 되게 좋거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알게 될 수도 하겠지만, 이제 그 설계 단계 때 컴페나 형성 설계나 그런 것들 했을 때 이런 CG컷을 되게 목숨 걸거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짧아.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짧아. 근데 판넬만 딱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나 그거를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그림들은 CG컷밖에 없어, 사실은. 그래서 감점 요인이 있어도 CG컷을 많이 만들어내. 오히려 탄력요건만 아니면 CG컷 넣어서 칼라도 넣어서 일단은 혹하게 만들어. 첫인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지. 첫인상에 딱 꽂혀버리면 뭐 그 뒤에 사귈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 첫인상만 딱 강렬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갈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타겟이 건축주나 심사위원들처럼 잠깐 강력하게 보여줄 때는 이런 식의 이제 CG컷이 좋은 반면, 실무자를 만나거나 실무자를 보거나 얘기할 때는 실질적인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 여기는 여기 보고서 사이즈로 길이 맞아요, 틀려요, 사이즈도 재보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럴 때는 실무자한테는 이게 더 유리한 거고, 비정보자이면서 건축주나 이제 잠깐 보여주거나 할 때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보여주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지. 얘도 다 CG컷이고 얘만 나비 속에서 뽑은 나비 속에서 뽑은 이미지야. 그냥 캡처 뜬거 캡처. 그것도 내가 한 거네. 그 다음에 이제 빔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들이 좀 있는데, 건축에서 보통 많이 쓰고 있는, 뭐, 건축이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게 레빗,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거이면서도 국내에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오토데스크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뭐, 가장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유저가 많은 툴 중에 하나인 거. 그 다음에 그에 어딘가는 이제 아키캐드가 있는데, 헝가리에서 만들었대. 뭐, 유럽 쪽에서 만든 거이면서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안 적혀 있긴 한데, 건축가가 만들었어. 건축하는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약간 성격 자체가 건축스러워, 사실은. 더. 초기에. 그리고 그 외에 아까 디지털 프로젝트. 이게 이제 게리 테크놀로지에서 원래는 게리 테크놀로지는 건축 설계사거든.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개발하는 것까지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설계사무소에서 개발까지 한 거지. 근데 이제 이 디지털 프로젝트가 이거 자체가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거 이전에 원래 까티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여기 뒤에 있나? 여기 뒤에 없네? 빼먹었지? 이거 뒤로 넘어가 버리네. 벤틀리가 아니라 다소 시스템에 카티아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 항공기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레빗으로 보면은 에드인들을 만든 거야, 열심히. 건축용 에드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구성한 게 디지털 프로젝트, 이름이. 현재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고, 한번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안 만들어. 그리고 게리 테크놀로지에서 더 이상 안 만들고, 이것도 다소 넘어갔어. 그래서 얘는 비정형 만드는 데 되게 좋거든. 베이스 자체가 이미 항공기 동체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비정형에 특화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기계 제조라든가 컨트롤 쪽에서는 다 이런 카티아 계열의 것들 많이 쓰고 있고, 벤틀리는 토목 쪽에 조금 강해. 토목 쪽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쓰고 있는 벤틀리 거가 있지. 근데 뭐 쉽게 말하면 건축만 봤을 때는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서 유저는 많은 거 이거고 아키캐드가 있는데, 재미난 거는 이 세 가지는 솔직히 말하면 빔툴이라기보다는 테드 툴에 가까워. 사실은 테드랑 빔이라는 거를 구분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모호한 관계가 좀 있거든. 근데 아키캐드는 오토캐드랑 거의 같은 급이야. 단지 그거를 3D 형태로 빔스럽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늦게 나온 게 사실 레빗이야. 레빗은 빔이라는 타겟, 객체 기반 설계, 객체 기반 설계가 라고 하고 있고, 캐드나 이쪽 계열 프로그램들은 엔티티 설계라고 그래, 사실은. 선이라든가 면, 점들을 조합해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이쪽 세 가지이고, 그가 레빗 같은 경우는 객체 단위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점선면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객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벽, 문, 창, 뭐 의자, 책상 이런 식의 요소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나머지들은 오히려 그거를 따라가는 개념이 좀 커. 그게 뭐 이제 토목 관련된 시빌이라든가 테클라 뭐 등등등, 그거는 차차 나중에 이제 알아가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아까 이제 에너지 분석하는 것 쪽에 보면은 에코텍이라는 것도 현재 있는데, 이것도 더 이상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하지 않다 보니까 옛날 소프트를 쓰거나, 요즘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분석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나와서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실무에서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비솔인데,
이제 뒤에서 잠깐 설명을 할 거긴 하지만 이제 다양한 툴이 있었잖아 앞에. 그 다양한 모델 툴을 통합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나비석 같은 이런 통합 툴이야. 통합 툴 같은 거는 모델링을 한다기보다는 모아서 볼 수 있는 뷰어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돼 있어서 현장에서 되게 많이 쓰는 거,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지금 내가 두서없이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그거 외에도 초기 단계 때 해야 되는 소프트웨어들이 이 정도 되게 많아.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뭐 폼지라는 것도 있고, 뭐 라이노, 스케쳐, 뭐 등등등, 마야도 있고, 뭐 등등 해서 초기 단계 때 설계할 때 쓰는 툴들이 있는 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모델링 툴, 실질적으로 설계라든가 실무자들이 쓰는 툴들이 레빗이나 디지털 벤틀리 뭐 등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내가 LOD 얘기했을 때 LOD 400에서 쓰는 좀 디테일링 하는 것들이 철골 디테일이라든가 철골, 철근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은 뭐 테클라, 벤틀리 것도 있고 뭐 약간 겹치긴 하는데 뭐 테클라 것도 있고 올플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기본 설계 단계 때도 쓰기도 하지만 디테일에도 쓰기도 하는. 근데 안타깝게도 레빗은 이 안에 들어오질 않아. 레빗은 이 안에 안 들어와. 레빗은 안타깝게도 디테일용 소프트웨어는 아니야, 사실은. 근데 그렇게 요구하는 데가 좀 있어. 그래서 그거 요구하면은 맨날 뭐라고 하지. 이거는 그거 용 아니에요. 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링 툴이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분석이나 간섭 체크하는 것들. 아까 나비석이 간섭 체크를 하거나, 이제, 우리도 간섭 체크 하잖아. 그거를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 구조 해석도, 구조 해석은 옛날부터 하던 프로그램들이 좀 있거든. 뭐 마이다스라든가, 뭐 이테스, 셉,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쪽 프로그램들이 있어. 이게 건축은 선 해석이고, 토목은 그 솔리드 해석에 가까워. 그래서 건축 해석이 더 간단해. 그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가 빔에 대한 이제 얘기들인 거지. 한번 끊고.